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그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가 날일자 밑에 달월, 해와 달이라고 하는 음과 양입니다. 근데 그 글자가 1월이 바뀌어서 역으로 바뀌려고 바뀌었습니다. 그 변하고 바뀌는 이치예요. 1년이 낮이 가장 긴 때가 동지입니다. 그 동지가 지나면 밤이 길어지고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지나면 밤이 길어집니다. 모든 것이 음과 양의 순환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고 변하는 것이 뭐냐?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음력은 1년은 360일, 1년은 12달, 하루는 24시간, 모든 것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역학은 뭐냐? 주기율이라 그럽니다. 주기율. 우리가 천간에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고 하는 요 10간이 있습니다. 10자 중에서 5자는 양이고 5자는 음이에요. 그리고 요 음과 양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행. 오행이 뭐냐? 목화토금수입니다. 목은 뭘 얘기하느냐? 1년으로 말하면은 봄을 가지고 목이라 그래. 하루는 아침.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난다 이게. 오행이라는 게 5계절을 얘기해요. 화는 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을 얘기하고. 토는 뭐냐? 환절기를 얘기합니다. 환절기. 그래서 오계라 그러는 겁니다. 가을이 금이에요. 금같이 예민하다 이거예요. 겨울이 수예요. 겨울은 물같이 차잖아요. 여름은 불같이. 이게 오행이에요. 우리 몸에 오장이 있습니다. 간하고 다음에 요게 목입니다. 목. 심장, 소장이 요게 뭡니까? 이게 양이에요. 위장과 비위가 요게 토입니다. 토는 위장에. 그러니까 위장이 뭐냐? 오장의 중심이에요. 폐하고 대장이 바로 금입니다. 신장, 방광이 수예요. 목화토금수가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그게 오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 봄에 나는 과일과 야채는 간에 좋습니다. 간. 여름에 나는 과일은 뭐냐? 야채는 심장에 좋아요. 심장, 빨간 수박 같은 거. 그 다음에 환절기 달에 태어나는 거는 위장에 좋고, 가을에 먹는 과일, 배라든지 사과, 이건 뭐에 좋냐? 폐에 좋습니다. 폐대장. 겨울에 나는 과일은 뭐에 좋으냐? 신장, 방광이 좋아요. 겨울에 먹는 과일이 꽃감이에요. 그 옛날부터 꽃감 먹을 때가 되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굶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치가. 이 오장의 계절의 변화 이치가 오행이에요. 요 간에서 뭐가 나오느냐? 욕심이 나와요. 그 사람은 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 이기적이에요. 욕심 많아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욕심해요. 짐승의 간은 배가 부르면은 포만감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사냥감이 나타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굶은 사자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그게 한도 끝도 없어요. 욕심이. 근데 요 간에서 욕심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측은지심이 나옵니다. 동정심. 사랑하는 동정심, 측은지심이 바로 무엇에서 나오냐? 간에서 나와요. 심장에서 자만심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 양보심이 나옵니다. 양보하는 마음. 요 위장에서 뭐가 나오냐? 게으른 마음이 나와요. 게으른. 사람은 다 게을러요. 원래는 게을르고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는 게을러요. 요 폐하고 대장, 요 가을. 여기서 뭐가 나오냐? 시비지심이 나와요. 불평, 불만. 그리고 단점은 뭐냐? 정직, 정의가 나옵니다. 요 신장, 방광에서 나오냐? 반항심이 나와요. 그리고 음흉한 마음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의 오장이 내가 간하고 심장은 좌뇌와 연결되어 있고, 폐하고 신장은 우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여자와 남자는 전부 심리가 전부 오장이 되어 있어요. 손도 뭐냐? 여기 간이다. 목화토금수예요. 간, 심장, 위장, 폐, 신장에 오장이 손에 다 와 있습니다. 이 오장. 그 모든 건 뭐냐? 다 양면성이 있어요. 욕심과 있는가 하면 자비심이 있고
자만심이 있는가 하면 양보심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는가 하면 신용하는 마음이 있고, 정의로운 마음이 있는 게 뭐냐,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음흉한 마음이 있는 대신 반항심이 있고, 이게 5장에서 나오는 심리예요, 우리 인간의.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건 이 5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뇌와 손과 모든 것에 이어져 있어요. 그 건강관리 위해서 음식은 뭐냐, 제 계절에 나오는 야채 과일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동남쪽은 양이고 서북쪽은 음이에요. 그 동양민족은 뭐냐, 남쪽 민족은 뭐냐, 정신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좌뇌가. 서양 사람은 뭐냐, 우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 육감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서양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뇌구조가 달리고 심리가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그 서양 사람은 뭡니까? 우뇌가 발달되기 때문에 육감이에요. 육감이 뭡니까? 섹스하고 스포츠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키스 섹스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저들은 뭡니까? 이 운동을 좋아하는 겁니다. 축구니 야구니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뭡니까? 정신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정신문화. 동양민족은 정신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남자 체질이 때문에 좌뇌 민족이에요. 그리고 체질이 남자는 뭐니까? 외양내음이요. 바깥에 열이 많고 몸 많이 차요. 서양 사람은 뭡니까? 육감 체질, 여자는 뭐냐? 외음내양이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체질이 달라요. 남자는 뭐냐? 바깥에 열이 뻗치고 몸 많이 차요. 냉랭해요. 그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 여자애 자꾸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더듬으려고 그러고 입술을 같이 잡고 대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 바깥에 열이 뻗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성희롱하네요. 그러지 말고, 아, 열이 뻗쳐서 그렇구나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자는 냉랭해요. 속으로는 저 남자가 껴안아줬으면 하면서도 막상 껴안으려고 그러면 미쳤어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바깥에서 냉한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뭐니까 몸 안이 불덩어리예요. 남자의 섹스는 바깥에 있는 열을 발산하는 거고, 여자의 섹스는 몸 안에 불덩어리가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섹스를 해야 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올드미스 노처녀들이 섹스를 안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짜증이 나니까 신경질 내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히스테리가. 그 원인이에요. 시집만 가봐요. 대번 착해져요. 우리가 육감적이니 감정적이니 이런 모든 거를 고정관념을 벗지 말고, 우리 사람이 소우주고 우주의 축소판이고 우주의 자장과 교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건강관리가 되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우주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람의 뭐냐, 수분이 70%에 바닷물이 수분이 70%고 물이 70%고,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뭐가 있느냐, 귀신이 있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사탄과 마귀가 있어요. 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에게 여 안에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을 따먹어도 되지만은 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저 사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그런 큰 능력을 가지니까 너는 이걸 따먹어라. 따먹지 못하게 말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똑같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될까봐 너희들을 갖다 기만한 거다. 따먹어라. 마귀가 속삭이고 귀뜸하니까 그걸 마귀의 귀신에 속아가지고 따먹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이 파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망하는 원인이 뭐냐? 욕심, 자만심, 게으름,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의 귀신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파란 많고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을 때 뭐라 그러냐? 나폴레옹이나 영웅이나 모든 성공한 사람이 한마디의 결론은 뭐냐? 인생은 고생의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고통을 겪지 않는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항상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은 뭐냐? 시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잘 뉘우치고 반성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야만 반성을 해요. 뉘우쳐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수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뭡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역전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염세하고 이런 대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뭡니까? 신비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같은 초능력의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질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과 기술과 문명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만은 또 이 코로나도 백신이 또 개발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백신이 개발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의 그런 위대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 초능력과 신비한 힘이 있는데 이 신비한 초능력의 힘을 발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탄과 마귀의 속삭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우리가 불행과 고통과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우리가 운명을 바뀌는 변화의 이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저는 이 동창생들 중에서 고스톱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 있어 이제 고스톱을 저 방 한구석에다 치잖아요. 그럼 저는 고스톱을 치기 전에 누가 돈 따고 돈 잃을 거 다 미리 알아요, 저는. 누가 돈을 잃느냐? 돈 딸 욕심에 먼저 고스톱 치자고 말 꺼낸 사람. 욕심 때문에 꼭 돈 나가요. 아무리 끝발을 좋게 잡아도 안 돼요. 욕심을 갖는 순간 귀신이 딱 붙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축구 시합을 할 때 페널티킥을 차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페널티킥을 찰 때 운동선수가 꼭 넣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면은 귀신이 딱 붙어서 골대 맞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연습하는 마음으로 차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 마음을 비우는 게 프로예요.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충격적인 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고민이 되면 마음이 그냥 착잡해져 가지고 마음의 정신이 갈팡질팡하고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런 매사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비워야 되고 평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주의 자장과 같은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초능력에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인간의 운명은 뭡니까?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몸에도 귀신이 70%, 우주의 자장도 70%,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냐? 30%밖에 되질 않아요. 아프리카의 치타라고 하는 시속 130km로 달리는 치타가 50km도 안 되는 노루나 양 같은 거를 잡아먹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정확하게 28.7%예요. 이길 수 있는 성공 잡아먹을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더 위험한 원인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외양내음 체질이 돼가지고 열이 뻗쳐 있어가지고 저질러 놓고 보자 이거요. 시작하고 보자 이거요. 준비가 부족해요. 서양 사람은 왜 여자 같아가지고 냉해가지고 두들겨요. 준비해요. 그래서 잘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가상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어렵고 고통과 힘이 드느냐? 이 마귀라고 하는 70%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 정신을 갖고 적심해야만 그래야 그 직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뭡니까? 신불신의 관계예요. 돈을 비교는 뭐니까 내가 상대가 나를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차이예요. 상대가 나를 신용을 줘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뭡니까? 정성을 들여야 돼요. 신용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잃으면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겁니다. 4대 문안의 제일 중앙에 화신 앞에 보신각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심이 뭡니까? 믿을 진짜 보신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양면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우주의 자장면 70%라고 나쁜 기운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운명의 주기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돈이 들어올 때는요,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돈이 그냥 막 들어와요. 밀물처럼 밀려와요. 돈이 나갈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을 붉을 꽃이 없다 그러잖아요. 권불 10년이 없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10년을 주기로 해서 5년 동안은 운세가 좋고 5년 동안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계절 변화 있지. 그러니까 현재 내가 운이 안 좋은 건 준비할 기간이고 운이 좋을 때는 내리막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역학이라는 것은 변화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양면사상이에요. 그리고 역학이라는 기후학이에요. 계절학이고. 운세를 보는 비결 중에 조후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 운이 들어오느냐. 한란조습이라 그래요.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분류해요. 봄은 따뜻해요. 여름은 건조해요. 물 한 방울 없이. 가을은 서늘해요. 겨울은 냉습해요. 냉습한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봄, 여름이 좋은 거예요. 기가. 건강도 좋고 하는 일도 잘 풀려요.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언제 좋으냐? 가을, 겨울에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날의 일진이라든지 이거는 배워야 알겠지만은 1년 중에 내가 어느 달이 운이가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이걸 알고자 하면은 내가 봄에 태어났다. 그럼 가을, 겨울에 좋은 거예요. 여름에 태어났다. 가을, 겨울에 좋은 거예요. 간단해요. 오행이라고 하는 게 목화, 토, 금수가 5계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목화가 많으면 금수가 좋은 거예요.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봄, 여름이 좋은 거예요. 운세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띠와 달과 날과 시간에도 12달이 있고 띠가 전부 다 뭘로 보느냐 12달로 보는 거예요. 호랑이가 1월달, 토끼가 2월달, 용띠가 3월, 뱀띠가 4월, 말띠가 5월, 양띠가 6월, 원수가 7월, 닭띠가 8월, 개띠가 9월, 돼지띠가 10월, 쥐띠가 11월, 소띠가 12월이에요. 띠 하나만 가지고도 특징이 달라요. 그러니까 달하고 날하고 시간 보면 다 다를 수밖에요. 예를 든다면 호랑이 띠 있잖아요. 호랑이 띠의 성격은 어떠냐? 호랑이 띠는 1월달이에요. 1월이니까 나무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띠들이 보니까 애들 같은 성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기를 좋아해요. 장난 좋아하고 고스톱 좋아하고 춤추러 다니기 좋아하고 소화할 줄. 호랑이 띠예요. 토끼띠가 2월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1월이고 토끼가 2월 아니에요. 더 자랐잖아요. 토끼띠들 체격이 더 좋아요. 호랑이띠보다 토끼띠, 짐승은 호랑이가 크니까 토끼는 약해 보이죠. 토끼띠가 더 세요. 조직 폭력배라든지 건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토끼띠예요. 띠 하나만 가지고도 체격이 달라요. 12가지 띠 중에서 제일 센 띠가 뭐냐? 3월달 용띠예요. 용띠가 3월에 해당이 됩니다. 용띠는 뭐냐? 비즈니스적이고 사업적이고 두각을 나타내고 두령격으로 올라가려는 강한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가지고 용띠를 가지고 뭐라냐? 과부팔자라 그래서 옛날에. 왜 그래 과부팔자라 그러냐? 여자가 능력 있고 똑똑하면은 남자가 무능하고 성질도 안 맞고 그러면 유능한 용띠 여자들은 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된다 이렇게 추리를 해서 과부팔자라 그러는 거예요. 꼭 과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운명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띠별로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로서 띠가 용띠다 그러면 뭡니까? 아, 이 여자는 강하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12가지. 그래서 요게 뱀띠가 뭐냐? 4월달이에요. 4월은 뭐니까 여름 아니에요. 화려한 걸 좋아해요. 정신세계가 좋아하고 미술 예술 소질이 많고 그리고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말띠 있잖아요. 여자 12가지 띠 중에서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말띠 여자예요. 말띠가 제일 약해요. 왜 여자가 말띠 여자가 팔자가 세다 그러냐? 말띠 여자는 뭐냐? 감정이 그 부드러움과 유혹에 남자 유혹에 잘 넘어가요. 분위기에 약해가지고. 특히 동정심이 많아요. 말띠 여자는 한번 내가 관계를 맺으려면 쉬워요. 뭐냐? 말띠 여자한테는 동정심을 이용해서 남자가 무릎을 딱 꿇고 저는 고독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뭐 그래요. 그 남자 꼬임에 쉽게 넘어가다가 나쁜 남자를 잘 만나게 돼가지고 그 남자한테 이용을 당해가지고 재산을 날릴 우리가 많아서 팔자가 세고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이래서 팔자가 세다 그러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성질이 사나워서 팔자가 생긴 게 아니라 가장 약해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띠여자예요. 근데 말띠도 뭐냐, 모든 띠마다 5가지 띠가 있어요. 색깔이 빨간 말, 하얀 말, 검정 말, 노란 말, 하얀 말 해가지고 파란 말 해가지고 띠에도 전부 색깔이 5개가 있어요. 그 띠에마다 다 다른데 갑오생이라고 해서 파란 녹마가 제일 약해요. 근데 하얀 말 경오생은 좀 달라요. 그건 좀 세요. 그걸 다 분석은 또 구체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흐름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양띠 있잖아요. 그건 여름의 끝자락에 있어요. 기가 다 소진했어요. 그래서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띠는 내가 이 기력이 없어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예요. 그런 잠재의식이 뭐냐, 불안심리예요. 먹고 살 걱정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악착같이 대들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무슨 일에 악착같이 대드느냐, 내가 이 일을 적당히 하다 포기하느냐, 거기서 마지막 성공이 결정되는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씨는 뭡니까? 악착같이 대들어가지고 대통령 한 거예요. 그게 운명의 특징이에요. 김종필 씨는 뭡니까? 하다가 모든 걸 누려봤으니까 다 별거 아니다 해가지고 악착같이 하는 마음이 그 두 분보다 약하기 때문에 먼저 대통령 할 사람이 대통령 못한 거예요. 운명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게 정치가로서 귀신인데, 관귀신인데, 그게 팔자에 있어야 관에 대해서 악착같이 나가요. 그런 사람이 관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관이 없는 사람은 좀 하는 척 하다가 좀만 포기해버리고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간운이. 이게 운명적 요소예요, 이게. 그 양띠는 뭐냐, 평생 먹을 걱정이 없어요. 부자들이 많아요. 악착같이 살기 때문에. 원수이가 7월달이에요. 7월달이 되면 뭐예요? 나무가 열매에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이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고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 고독감을 갖고서가 외로우니까 뭘 좋아합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닭띠는 뭐냐? 8월에는 열매가 가득 차잖아요. 실속 위주예요. 돌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직장생활 아주 모범적이에요. 착실해요. 그런데 그 착실한 건 좋은데 남이 경험 게 눈에 잘 띄어요. 버스 타려고 줄을 섰잖아요. 누가 옆치기 하잖아요. 그 왜 옆치기 해요 하고 지적하는 게 뭐냐? 전부 닭띠요, 닭띠요. 그러니까 닭띠는 이게 여자고 살잖아요, 남편이 뭐 뭔가 눈에 바깥에 나잖아요.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닭띠는. 그러니까 닭띠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모범적이고 예절이고 질서와 규칙은 내가 지킬 사안이고 세상 사람은 다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는 법만 배우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천성이 안 박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는 띠에도 성질을 이렇게 나타나요. 개띠는 뭐냐? 9월달이에요. 그래서 학문과 신앙에 감심이 많아요. 그 성직자나 목사나 스님이나 이런 성직자, 인간이라는 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학술 교육문화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돼지띠는 지혜가 많아요. 그릇이 커요. 포용력이 넘어요. 그리고 치밀성이 없어요. 쥐띠는 뭐냐? 자존심이 강해요. 존귀하게 자기 대우받기를 좋아해요. 음기가 강한 쥐띠예요. 끈기가 있어요. 12가지 띠 중에서 뱀띠는 뭐냐? 끈기가 있고 잔인성이 있고 냉혹한 데가 있는 게 바로 뭐냐? 요게 축이라고 하는 소띠입니다. 그 띠 하나만 가지고도 특성이 다 달라요. 이걸 달하고 날하고 시간까지 다 분석을 하면은 그 사람 성향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타난 성향을 가지고 자기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곤치고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 인연을 만나야 돼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을 유현덕이가 조조하고 전쟁할 때마다 지는 전쟁을 했지만은 제갈공명을 만져가지고 총나라 황제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 사람 이걸 미리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팔자도 보면 참고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옆에가 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유능한 참모들 싸움이에요. 귀인을 만나야 돼요. 내가 귀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내가 처세를 해야 되겠느냐. 그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게 운명 개선의 비결이에요. 그 중심에는 뭐가 항상 있습니까? 마음이에요. 행복은 뭐가 행복입니까?
기분이 좋은 게 행복이에요. 기분이 좋은 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120세 할머니가 장수 노인 아니에요. 에어로빅 춤을 추는데 아주 흥겨워서 춤을 춰요. 그 모습에 보니까 아주 흥겹고 기분이 완전히 충만해요.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오래 사는 거예요. 짧은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심 걱정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같이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은 생각대로 하고 자기는 즐기고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돈이 없어 가난해서 내가 지하철을 타고 다녀 남은 외제차를 타고 가는데 내 팔자하고 신세한탄 게 아니라 나를 특별히 모시기 위해서 누가 나한테 전철을 대절해 줬구나. 내가 황제요. 혼자 자기 나름대로 돈키호테 같이 생각을 하고 자기 즐거움에 만족해서 살면 거예요. 느낄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즐길 줄 모르는 마음의 그런 가짐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후회하고 외롭게 자기 신세한탄하다 살다 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말하자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마음을 유지하도록 꼭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의 기초는 뭐냐?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항상 좋은 기분 감정. 그리고 이 세상에 어차피 태어날 때는 안 좋은 일이 70% 태어났어요. 손재수라든지 구소수라든지 안 좋은 일이 고통, 격강, 질병. 어차피 운명에 이건 내가 배당받은 거예요. 내가 어려운 시련과 역경에 처해 있으면 내가 겪어야 할 운명의 함수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액땜이다 생각해야 돼요. 액땜. 성공한 사람 쳐놓고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생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바세계라고 하고 귀신의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내 마음의 귀신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귀신의 속삭임과 유혹에 내가 휘둘려서 거기서 살아갈 것이냐. 그 사탄과 마귀에서 벗어나서 내가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 자기 개선, 자기 혁신, 자기 변화와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늘 옛날 그 사람을 모습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이 새로운 깨닫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갖고 새로운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고 바뀌었을 때 태도와 생각이 바뀌었을 때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고 우주관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가시고 실패하는 나의 원인은 뭔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개선하고 자기를 변화시켜가지고 변신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운명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